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달락은 송미인곡입니다. 고전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학습을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기출된 만큼 선생님하고 송미인곡을 배운다는 기분으로 듣도록 합니다. 꼼꼼하게 필기해 두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적으시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세요. 자,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두 명의 이름을 감녀와 을려라고 붙일 거예요. 자, 위에 세 줄은 감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적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자, 각시를 봤습니다. 얘가 바로 을려가 되겠어요.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러면 을려가 원래 살던 주소가 천상백옥경인가 봐요. 그런데 천상백옥경이란 뜻은 옥황상제의 궁궐을 뜻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임금의 궁궐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질문을 했죠. 감녀가 질문을 하니 을려가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둘은 대화를 하고 있어서 이 작품은 대화의 형식이란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화자가 감녀와 을려로 구성된 대화 형식이 바로 송미인곡의 특징이 되겠죠. 을려가 얘기합니다. 너네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하소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시가 을려, 너가 감녀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내 모습과 내 행동이 임 사랑을 받을 만할까만 어쩐 일로 날 보시고 너 정말 내 스타일이야, 내 마음이 들어, 그렇게 여겨서 나도 님을 너무 좋아했고 사랑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지? 아양과 교태, 애교를 많이 부렸어. 그렇게 어지럽게 하였더니 님께서, 주어가 님입니다. 님께서 반기시는 낯빛이 전과 어찌 다르신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줄을 읽어보았을 때 이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는 자신이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기시는 낯빛이 어하였지 다르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을려에 대한 임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노란색 주요 표현이 있어서 선생님이 필기를 해두었습니다. 서리법이 등장을 하네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끝나는 말투는 요런 끝나는 말투가 많습니다.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자,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대꾸법이 사용되었고요. 대꾸법의 정확한 뜻은 비슷한 구성의 어구를 짝지어 놓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별 원인도 나의 탓, 두 번째 원인도 나의 탓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는 것 같아 라고 돼 있죠.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는 태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가치라는 부분이 지규법처럼 듯이 가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근데 죄가 어떻게 써 있죠? 산처럼 엄청 많이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과장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과장법의 뜻은요, 사물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작게 표현하는 방법을 과장법이라고 하네요. 다음 줄을 살펴볼게요.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또다시 노란색들은 전부 다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이 등장을 했는 것을 다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러면 가달락의 주요 표현법은 서리법, 대꾸법, 지규법 등이 표현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직독직해하면서 바로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기억도 하고 필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달락과 나달락에 설명한 부분들이 그대로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고전 시간은 일단 첫째도 해석, 둘째도 해석, 세 번째도 해석,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를 해주시고 등장하는 표현법들을 익혀두시면 너무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허물하랴에서 서리법을 또 썼는데요.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달락에서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두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또다시 대구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생각을 하니까 조물의 탓이래요. 자, 조물의 탓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기 때문에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잘못했고 운명도 잘못한 거예요. 운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큰 별표가 무엇입니까? 임의 탓은 절대 없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녀가 위로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니까 또다시 을려가 대사가 많죠. 여러분, 지금 감녀와 을려 중에서 누가 말을 더 많이 해요? 바로 을려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을려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심적 화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녀가 내용이 적기 때문에 보조적 화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 거니까 감녀가 지금 등장한 것은 아까 처음에 하소연을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질문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유도했죠. 두 번째 위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을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임을 모셔서 내가 임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같은 지규법 얼굴이 편하신 짝이 몇 날일꼬 라고 되어 있죠. 자, 임 걱정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속적으로 마음이 변치 않고 임을 사랑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략뒤 살펴보겠습니다. 반벽 푸른 등을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자, 집에 반벽 푸른 등을 켜놓고 나갔는데 님이 올 줄 알고 켜놓고 갔나봐요.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굴 위해서 저게 과연 밝았을까? 밝을 이유도 없는데 불은 왜 켜고 갔지?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래서 이 반벽 푸른 등은요, 별표입니다. 쓸쓸한 분위기를 심화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반벽 푸른 등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부분은 별표를 치고요. 쓸쓸한 분위기를 심화시켜주는 무엇이라고요?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 가겠습니다.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니 오늘 나는 나가 아니라 을려져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느새 힘이 다해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히 꿈에서 님을 보니 꿈도 큰 별표가 되겠습니다. 꿈에서 님을 보니 옷 같던 얼굴이 밤이나 늙었으라 라고 돼 있죠. 뭐뭐 같던 얼굴이 반이나 늙었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나와 함께 할 때의 님은 굉장히 옷 같은 얼굴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늙어버렸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큰 별표로 했던 꿈이란 단어는요, 이제부터 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자, 꿈속에서 님을 만나서 어떤 사연이 벌어지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살해자 하였더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의 표현을 너무 하고 싶었죠. 살해다, 말을 하고 싶었다. 근데 눈물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더하면 무슨 뜻입니까? 말을 하지 못했다란 뜻이 될 거예요.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메어오니 눈물을 너무 흘리니까 꺽꺽 목이 메어왔던 거예요. 자, 그럼 꿈속에서 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반정맞은 다구름 소리 때문에 잠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맞은 다구름 소리 또한 별표가 되겠어요. 왜냐면요, 꿈을 통해서 님을 만났는데 이 꿈을 깨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잠을 깨웠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두 개 전부 다 서리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일어나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불쌍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그림자만 나랑 있네 라는 뜻인데 누구 거예요? 화자 거입니다. 님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화자는 혼자 있죠? 차라리 사라져 죽어버려가지고 나궐이나 되어 있어서 죽어서 나궐이 되네요. 그러면 자연물을 통해 나궐,
이제 달이라는 걸 자연물이죠. 자연물을 통해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골은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죽어서 되는 것이니까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멀리서라도 님을 지켜보고 비추겠다는 화자의 소극적 사랑을 반영합니다. 선생님, 나골이 왜 소극적 사랑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구준비 때문이니까요. 나골과 구준비를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을련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나는 나골이 돼서 임 계신 창안을 비추고 싶어 라고 돼 있죠. 결국에는 님 곁을 맴돌고 싶다란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도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죽어서라도 님과의 재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꼭 이루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잘 나타나가 있고요. 을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녀가 마지막 줄에 이제 얘기를 해주네요. 각신님, 다리야커녕 구준비나 되쇼셔 라고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구준비는요, 나골처럼 죽어서 되는 물건이 되겠죠. 죽어서 되는 자연물이 되겠죠. 이 구준비는요, 화자의 분신이자, 구준비는 굉장히 강하게 오는 비를 얘기해요. 임의 옷을 적신만큼 임과 가까이 있으려는 적극적 사랑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이다 라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골과 구준비의 공통점은 분신이라는 점.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골은 소극적 사랑, 구준비는 적극적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철의 송미인곡이었습니다. 나달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달락의 제목은 주홍설입니다. 자, 주홍설의 특징은요, 문답 형식, 우리 문답 형식이 지금 아까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라고 했었죠. 대화 형식으로, 대화 형식 공통점이 되겠네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손과 주홍 두 명인데요. 손은 일반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이고요. 주홍설의 주인공인 주홍이는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전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주홍이가 어떠한 생각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큰 특징 처음에 문답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벌써 손이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홍이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홍아, 주홍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를 넌 하지 않고, 심지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배에서 사는데 뱃사공을 하는 것도 아니야. 너는 물 가운데만 있어. 오고 감이 없구나. 거기 사는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굉장히 위험한 아이인 것 같아.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배를 하나 띄어 가없는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소는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쌓여 목숨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로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는 어떤 주장을 하나요? 지극히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에서 너는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홍이한테 너는 지금 목숨이 지척에 있는 상황이야.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물 위에서 사는 이유가 낚시 때문도 아니고 장사 때문도 아니고 뱃사공 때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손이 통념을 얘기한다고 했죠. 통통통, 보통의 생각을 하고 있는 보통의 사람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가의식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주홍이의 대사에서 드러나겠죠. 주홍이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살펴봅시다. 주홍이 대답했다. 문답법.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거야.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괄로 친 부분 살펴봅시다. 평탄한 땅을 디디며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며 두려워 조심하는 법이다. 두려워서 조심하는 법이다? 그럼 본인은 조심을 하나요? 두려워 조심하면 든든하게 살지만 조심을 하면 든든해.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롭게 되다니. 자,
그러면 요까지 살펴보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외적 환경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간로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노란색부터는요, 우리 주홍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인데요.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 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꼴이 없는 것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끔 내가 배 한가운데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주홍이의 이 대사들을 살펴봤을 때 주홍이는 굉장히 특이한 발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과 정반대로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발상을 하고 있죠. 자, 주홍이의 태도는요,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그리고 너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안일한 생활만을 추구하는 세태는 별론 것 같아. 난 오히려 이 위험한 곳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며 얽매이지 않고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산다고요? 주홍이는 어떻게 삽니까? 평정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평정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늘 세상을 경계하고 살아간다면 어떻다는 거죠?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서리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풍랑이 거세더라도 내 마음을 절대 흔들 수가 없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자 비유법과 대구법을 쓰고 있죠. 하잘 것 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입 총각배로 만리의 부슬빛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두 번이나 서리법을 썼습니다. 내가 배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을 보니 안전할 때는 후하는 생각 못하고 욕심을 부리려나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그댄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게 하는가 라고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주홍이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홍이는요, 세상이 세태입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중심을 잃고 욕심을 부리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경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쓴이는 배 위에서 삶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위태로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답의 근거는 본문에 다 있었죠. 자, 주홍이는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손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문답법,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주홍이의 생각이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새로운 관점으로 삶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홍이의 대화가 글쓴이의 대리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홍이가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홍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본문을 읽으면서 체크를 다 했었어요. 답은 바로 선지 1번입니다.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강조하고 있었죠. 자, 서리법은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끝말은 이렇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자, 2번은 점층적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뒤에를 읽을 필요가 없고요. 3번은 다양한 감각적 심사 나타났었죠. 시각, 청각 이런 거 나타났습니다. 예찬이 틀렸어요. 예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극도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찬이란 글자를 떠올랐을 때 극도로 칭찬한다는 게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필기를 해놓고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둔 거예요.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맞기 때문에 뒤에를 읽어봐야 되겠지만 2번, 4번, 5번 선지는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뒷부분을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앞당겨서 아껴놓으면 다른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점순적 방식 없고요. 반어법 없고요. 명령적 어조 없어가지고 답은 선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밑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군가사는 임금과 떨어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며 충성심을 드러낸 가사 작품을 가리킨다. 송미인곡은 정철이 정쟁으로 다툼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낙향하였을 때 쓴 영군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다. 자, 이 부분도 본문에서 다 정리해 준 것을 떠올리거나 다시 한 번 더 읽고 다시 오답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청상대곡경은 화자가 임가 지냈던 곳으로 임금님이 있는 궁궐에 대응된다. 아까 맞다고 얘기를 했었죠. 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조물의 탓은 운명의 탓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들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지에 읽었던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아니라 1대1 매칭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선지 3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화자가 꿈속에서 임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이어져서 난다는 것은 걱정과 그리움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맞는 선지 되겠고요. 선지 4번입니다. 임과 헤어지게 된 화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불쌍한으로 표현한 것에서 임금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것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 수 있다. 맞는 선지고요. 나궐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충성심을 알고 싶다.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성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가와 송미인곡과 나 주홍설의 인물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신화 수필을 창작할 때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 간의 대화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인물들은 중심인물과 주변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심인물은 대화를 주도하며 가달락에선 각시인 을려, 나달락에선 주홍이었습니다. 분량이 많은 사람이 중심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인물들은 보조적 인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변인물들은 중심인물의 말을 이끌어내거나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드러내거나 중심인물을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조적 인물입니다. 위로한 것은 그러지 마세요 이라고 감녀가 얘기해줬죠. 자, 굳은 비가 되세요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달락에서는 감녀라고 얘기하기에는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니까 가달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얘기하자면은 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인물과 대립하면서 중심인물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대립적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 이거 표시 이후의 부분은 나달락의 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본문의 내용과 함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표로 되어 있었네요.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가달락에서 너라는 아이는 감녀에 해당하겠죠. 감녀는 중심인물과 대립하는 인물이 아니라 위로하는 인물로서 답은 선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본문 설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역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바로바로 보면서 풀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면서 풀어야 되겠는데 지금 화면 구성상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옆에 적어두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까요? 자, 넓은 바다라는 것은요, 변화 불축한 특성을 가진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다. 통념을 가진 손이 생각을 했죠? 맞습니다. 니은은요, 평탄한 땅이었습니다. 주홍이 사는 곳과 대비되는 장소로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다. 맞습니다. 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풍랑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각배의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로 주홍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이다. 아닙니다. 주홍은 물에서 사는 걸 좋아했었죠. 주홍이 아니라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홍은요, 이 풍랑에 있는 디귿 부분을 읽어보면요, 풍랑이 와도 주홍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4번과 5번 보도록 할게요.
선지 4번은요, 한바탕 큰 바람이란 뜻이고요. 욕심을 부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위태롭게 만든 요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5번 보겠습니다. 한 잎의 조각배를 살펴볼까요?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곳이지만 인간 세상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주옥이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다. 맞습니다. 배 위에서의 조각배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었죠. 선지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